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제품을 고객이 반드시 사야만 하고요. 경쟁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심지어 매년 가격을 10%씩 올려도 고객이 절대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뭐 거의 꿈의 사업인데요? 그쵸?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항공우주 산업에 숨겨진 두 거인, 하이코와 트랜스다임의 현실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중요한 면책 조항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네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나누는 모든 내용은 교육과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특정 주식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맞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 판단을 내리시는 데 필요한 생각의 도구를 날카롭게 갈아드리는 역할을 할 뿐이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수백, 수천억짜리 비행기를 하늘에 계속 떠있게 만드는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부품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는 두 기업을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볼 겁니다. 네. 근데 놀라운 건 이 두 회사가 같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데 그 방식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들의 전략을 비교해 보면서 위대한 기업을 알아보는 눈을 함께 길러보시죠.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지금 이 2026년 초에 항공기 부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시점이 정말 중요하죠. 네, 자료를 보니까 현재 거시경제 환경이 이 두 회사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순풍이 되어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을 딱 짚어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거대 항공기 제조사들 있잖아요. 네네, 양대 산맥이죠. 이 회사들이 지금 생산의 차질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점이에요. 새 비행기 공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아, 그 뉴스 본 것 같아요. 뭐 품질 문제도 있었고 공급망 문제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보잉은 737 맥스 기종 문제로 아직도 골머리를 앓고 있고 에어버스는 엔진을 포함한 핵심 부품 공급망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럼 항공사들 입장에선 정말 답답하겠네요. 승객은 늘어나는데 정작 실어나를 새 비행기가 제때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아, 새 비행기를 받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15년, 20년 된 낡은 비행기를 더 오래, 더 자주 띄워야 하는 거죠.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수리비가 많이 드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노후 항공기는 더 많은 유지보수와 교체 부품을 필요로 하거든요. 즉, 낡은 비행기들의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부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그 논리는 이해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항공사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운항 자체를 줄인다거나 어떻게든 싼 부품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강해지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항공산업의 특성상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네, 안전 규정이 워낙 엄격해서 정해진 시간마다 의무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야 하거든요. 비용을 아끼겠다고 정비를 미루는 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아하,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낡은 비행기를 계속 고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부품 회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역설인 셈입니다. 신제품 생산 차질이 오히려 애프터마켓 부품 회사들한테는 호재가 된다. 정말 흥미롭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순풍은 바로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아, 국방 예산이요? 네,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것도 두 회사 모두에게 상당한 수혜를 줍니다. 두 회사 다 방산 부문도 가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전투기나 미사일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강력한 순풍이 지금 항공 부품 산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인공 트랜스다임부터 만나보죠. 자료에서 이 회사를 상장된 사모펀드라고 부르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일반적인 제조업체랑은 뭔가 다르다는 뜻이겠죠? 독점이라는 한 단어로 모든 게 설명되는 회사입니다. 독점이요? 네, 매출의 약 80%가 다른 경쟁자가 전혀 없는 단독 공급 부품에서 나와요. 80%나요? 와. 예를 들면 비행기 화장실 문을 잠그는 아주 특수한 잠금 장치나 엔진 내부의 특정 고온을 견디는 밸브 같은 것들이죠. 아, 정말 작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품들이군요. 맞습니다. 이런 부품들은 3천억짜리 비행기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미미하지만 이게 없으면 비행기가 아예 뜰 수가 없습니다. 와, 정말 막강하네요. 그럼 항공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계속 올려도 이건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군요.
바로 그게 트랜스타임의 핵심, 가격 결정권입니다. 가격 결정권 실제로 매년 부품 가격을 평균 10% 가까이 인상해요. 10%나요? 네. 항공사가 이걸 직접 만들려면 수십억 원을 들여서 미 연방항공청 FAA 인증이 새로 받아야 하는데 고작 몇백만 원짜리 부품 하나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할 항공사는 세상에 없죠. 아, 그럴 수가 없겠네요, 정말. 그 결과 제조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54%에 달하는 EBITDA 마진을 기록합니다. 54% 마진이요? 솔직히 그 숫자가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54%라는 EBITDA 마진은 솔직히 말해서 제조업의 탈을 쓴 독점 라이센스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라이센스 사업이요? 네, 비행기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수천억짜리 자산을 계속 운항시킬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고객은 부품이 아니라 운항의 연속성이라는 보험을 사는 셈이니 가격은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브랜드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독점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수익성이에요. 와, 대단하네요. 그렇게 번 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자료에서 본 특별배당이라는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부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빚을 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준다니 보통 기업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여기서 트랜스다임의 대담함,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나는 거죠. 자신감? 그들은 부채, 즉 레버리지를 아주 공격적으로 활용합니다. 마땅한 인수 대상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주주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돌려줘요. 2025년 8월에는 무려 총 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특별 배당을 지급했죠. 잠시만요. 빚을 내서 배당을 준다는 건 일반적인 재무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만약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부채가 회사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트랜스다임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양날의 검이군요. 맞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현금 흐름이 마치 수도요금처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수도요금이요? 네. 경기가 나빠져도 비행기는 안전규정상 계속 정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런 확고한 현금 흐름이 있기에 높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 못한 팬데믹 같은 블랙스완 이벤트가 닥쳤을 땐 그 레버리지가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 전형이죠. 알겠습니다. 트랜스다임은 시장을 완벽히 지배하는 제왕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막강한 독점 기업의 그늘 아래에서 정반대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있다는 게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 도전자가 하이콘 거죠? 맞습니다. 트랜스다임이 제왕이라면 하이콘은 아주 영리한 도전자에 가깝죠. 도전자, 핵심 전략은 PMA, 그러니까 Parts Manufacturer Approval, 우리말로 풀어보면 대체 부품 제작 승인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항공부품 복제약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제약이요?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풀리면 성분은 똑같지만 가격은 저렴한 복제약에 나오는 것처럼 항공부품도 그렇게 한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항공사가 쓰는 비싼 순정 부품을 가져와서 역공학으로 완벽하게 분석해요. 네. 그리고 FAA, 즉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이 부품은 오리지널과 성능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인증을 받아냅니다. 와, 더 뛰어나다는 인증까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순정 부품보다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거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은 훨씬 싸니 마다할 이유가 없죠? 가격으로 시장을 파고드는 거군요. 하지만 말씀하신 FAA 승인을 받는다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물론입니다. FAA 승인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까다롭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이코의 진짜 해자가 드러나는데요. 이 회사는 수십 년에 걸쳐 무려 1만 개가 넘는 부품에 PMA 승인 목록을 구축했어요. 1만 개요? 네, 이건 일종의 지적 재산권 라이브러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가 지금 뛰어들어서 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려면 수십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테니 사실상 아무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들어볼수록 두 회사가 정말 극과 극이네요. 맞아요. 한쪽은 어차피 우리 것밖에 못 쓰니 비싼 돈 내 라는 식이고 다른 한쪽은 저 비싼 것 대신 우리 걸로 싸게 해결하세요 라는 식이고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마치 명품 매장과 가성비 좋은 아울렛이 같은 쇼핑몰에 있는 느낌입니다.
인수합병 철학도 정반대라고요.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어요. 네, 워런 버핏의 방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 버핏이요? 네, 트랜스타임이 거대한 기업을 빚을 내서 인수한 뒤 효율성을 쥐어짜는 방식이라면 하이코는 기술력 있는 작은 회사를 주로 현금을 주고 인수해요. 그리고는 창업자에게 계속 경영을 맡기고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죠. 우리는 당신들의 노하우를 사려는 것이지 당신들을 해고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신뢰를 주는 겁니다. 와, 멋지네요. 작은 진주, 즉 알짜 회사들을 하나씩 꿰어서 거대한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요. 아, 그래서 진주 목걸이 전략이군요. 네,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부채 비율이 트랜스다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스타일이죠. 자, 그럼 이제 두 회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죠. 한쪽은 압도적인 독점력과 높은 마진, 그리고 공격적인 자본 활용을 무기로 한 트랜스다임. 네, 마치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 같은 느낌이고요. 다른 한쪽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 그리고 보수적인 재무 구조로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는 하이코.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장인 같은 기업이죠. 수익성만 놓고 보면 트랜스다임이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수익성만 놓고 보면 트랜스다임이 얼등합니다. 이비대아 마진이 54%대 28% 정도로 거의 2배 차이가 나니까요. 2배나. 하지만 하이코는 더 안정적이고 꾸준한 유기적 성장을 보여줍니다.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투자 성향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레버리지의 힘을 믿고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 전문가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꾸준한 복리의 마법을 믿으며 마음 편한 장기 투자를 추구하는 가치 투자자 스타일인가요? 정말 성향이 갈릴 만한 두 기업이죠. 두 회사 모두 너무나 매력적인데 그 매력의 결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될까요? 하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자료를 보니 두 주식 모두 한결같이 비싸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두 기업 모두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어요. 네. 자료에 나온 숫자를 좀 보면 트랜스타임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약 44배 정도고요. 하이코는 무려 60배에서 70배에 달합니다. 와, 하이코는 70배요? 네. 그만큼 시장이 이 두 기업의 독점적인 사업 모델과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하이코의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네요. 수익성은 트랜스다임이 더 좋은데 말이죠.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시장은 하이코의 낮은 리스크와 또 가족 경영이 주는 안정성, 그리고 PMA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성장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트랜스다임의 부채 리스크가 없는 대신에 꾸준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쳐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무작정 사기에는 확실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건 분명하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공통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기회를 기다려라. 네, 예를 들어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져서 항공여행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같은 산업에 대한 오해가 퍼지면서 주가가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할 때가 있었는데 네, 팬데믹 때 그랬죠.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바로 그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였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참고할 만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한 수치를 참고하자면 트랜스다임의 경우에 기업 가치를 세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EV/EBITDA 배수가 18배 이하로 내려올 때 18배 이하. 그리고 하이코는 PER이 50배 초반까지 조정받을 때를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더군요. 아, 50배 초반. 물론 이건 과거의 데이터일 뿐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좋은 기준점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공격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트랜스타임, 마음 편한 장기 투자를 원한다면 하이코가 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우주 산업의 두 거인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사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위대한 기업들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정점에 오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천재적인 금융공학의 트랜스타임과 끈기 있는 복리 성장의 하이코. 두 기업 모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주네요. 결국 투자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경영자들과 동업하는 과정이니까요. 아, 동업? 트랜스타임의 경영진이나 하이코를 이끄는 맨델슨 가문과 함께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 가격이 계속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것이 있나요? 매년 요금이 오르는 스마트폰 통신사, 회사에서 쓰는 필수 업무용 소프트웨어, 혹은 동네 유일한 초고속 인터넷 회사처럼요. 우리 삶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현대판 독점 기업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위대한 투자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